아, 우리 술을 먹는다는 얘기를 안 했네. 회식처럼. 일단 계속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찍었나요? 아, 찍고 있어요. 예, 찍고 있고. 네. 근데 지금 술을 먹는 얘기를 하고 그걸 앞에다 넣는 것도 방법이죠. 아, 뭐 상관없어요. 네, 예, 귀찮지만. 예, 그냥 오프닝 멘트를 여러 개를 찍어도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봤을 때 질문을 하고 최대한 내가 짧게 얘기하고 추가 질문을 받고 짧게 얘기하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컷 편집을 엄청 빨리 하는 거는 늘어지니까 하는 네, 그렇죠. 건데 지금 나도 이런 걸 처음 해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질문을 이게 티키타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말이 많은 편이라. 사실 저도 지금 인터뷰할 때는 네. 제가 질문하고 네. 길게 말씀하시고 그냥 제가 알아서 짧게 딱딱딱딱 예, 그렇죠. 뽑아서 쓰고 해서 저도 지금 유튜브 촬영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 말씀하신 대로 좀 짧게 어차피 편집은 결국 편집하려거든요. 다 편집해버리면 되는데 네. 자,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해서 네. 박수를 하고 됐다. 이제 하면 돼. 이제 컷 편집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부터 네. 자기 소개를 하죠. 저는 유튜브에서 윤하의리로 활동 중인 안과의사 이동익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의협신문 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 의대생 본과 3학년 신분의 박기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 요청을 주셔서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의대 본과생 입장에서 아니면 뭐 이제 구독자 입장에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도 받고 그리고 오늘 또 교수님과 얘기하기로 했던 주제 네. 이제 지금 노동의 가치가 떡락하는 이 시대에서 노동 집약적인 의사들을 지망하고 있는 의대생들이라는 사실 현 시점에 아주 잘 맞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이 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뭐 100분 토론 느낌인데 사실 그게 맞는 얘기죠. 의사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일이에요.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유명해져서 명의가 됐다. 환자들이 그래서 내가 큰 병원을 세웠다고 한들 환자들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이제 오너가 뭐 어디 가도 되지만 그 제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들 이제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물가가 상승이 되고 하면서 월급만 안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자산을 갖고 있었던 이제 기성 세대들은 엄청 이제 자산이 뻥튀기가 된 거고 이제 아직 자리를 못 잡거나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건 학생들인 거죠. 아직 이제 사회에 뛰어들지 않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사회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상당히 좀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도 결국 돈 얘기인데 돈 얘기가 나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다 돈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오히려 오픈해서 좀 공론화해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노동 집약적인 의사 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지금도 지망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 때도 물론 그랬고. 지금 몇 학번이죠 정확히? 제가 18학번입니다. 몇 년생이죠? 그러니까 99년생 현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딱 18학번이거든요. 저희가 84년생 04학번인데 네. 14살 띠동갑이 넘네요.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편하게 하고 그러면 저는 사실 지금도 인기가 제가 알기로 많거든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점점 많아질 수밖에 이게 사실 또 이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더더욱이나 이렇게 의사란 직업은 내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돼도 어쨌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제가 시점이잖아요. 말씀드린 그거죠. 좋은 CEO는 자기가 없어도 굴러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놓는 프로덕트를 파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훌륭한 CEO가 될 수 있지만 의사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런 다르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게 좀 문제인 거죠. 의사의 한계.
어떻게 보면. 근데 저도 이제 느꼈던 거고 제가 의대에 들어와서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지금 계속 의사를 지망하는 이유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이 노베이스에 시작하는 청년 입장에서 시드머니를 그렇죠. 마련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이지만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예요. 네. 예. 이 지금 학생들의 또 저의 세대 부모님 입장에서 봐도 의사를 하는 게 어쨌든 방황하지 않고 딱 시드머니를 만들기에도 유리하고 자수성가의 네. 거의 유일한 네. 상황이죠. 의사가. 뭐 CEO를 통해서 빵 터져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 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몇 가지 직업들이 있었죠. 그런 직업들, 그렇죠. 전문직, 소위. 지금은 그 중에 몇 개 다 이제 경쟁력을 점점 잃고 있고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의사도 잃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일단은 겉보기도 좋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이상한 짓 안 하고 돈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이상한 짓 안 하고 우리 얘기잖아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이제 사다리가 거의 사라졌는데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의사는 상당히 좋은 직업이다. 상당히 좋은 직업이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워낙 이게 제가 이번에 이제 질문을 쭉 받았고 댓글을 통해 질문을 받았고 그 전에도 질문을 이제 되도록이면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이게 제 생각에 워낙 똑똑한 친구들이 살 길을 찾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 들어온 거고 그 와중에 또 현실을 접하면 이게 내가 생각한 거 밖에서 본 거랑 또 다르다 만만치 않다는 걸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정말 그 와중에 또 경쟁을 붙는 거기 때문에 똑똑한 친구들끼리 그럼 이제 또 살 길을 찾는 거죠. 그 와중에 또 블루오션은 뭐냐. 그래서 뭐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인기과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조금 해보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들어오고 나서 제일 크게 느끼는 거는 보장되어 있다는 점은 정말 어느 정도의 바닥은 보장되어 있잖아요. 요거 졸업만 그렇죠. 하면은 네. 이만큼은 벌 수 있다. 어디에 취직해서 요만큼 벌 수 있다는 바닥이 보장되어 있는 그 점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보면은 제일 좋은 건 네.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대생을 되게 열심히 살고 힘들어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과가 다 힘들어요. 다 열심히 하고 진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왜냐면 의대 친구들은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또 엄청 놀아요. 그러니까 논다면 뭐 이상하게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놀 수 있는 거죠. 시험이 끝났다. 근데 다른 과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놀아도 논 것 같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맺고 끊는 게 확실하지 않거든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상태고 제일 좋은 거는 미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대한 고민을 쓸 시간에 노는 거죠. 그러니까 할 거 하고 남들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더 추가적인 걸 하고 근데 한계도 그거예요. 미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냥 뭐 보드 따가지고 뭐 페이닥터 하다가 개업하고 아니면 뭐 스텝 하다가 뭐 역시 또 페이 하다가 개업하거나 아니면 또 바로 개업을 하거나 근데 딱 해도 몇 가지 안 나오잖아요. 이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거기 안에 이제 매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여쭤보는 건데 지금까지 약간 왔던 길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대 때 지금까지 지금 하신 과를 왜 선택했는지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적 따라서 오셨다고는 했지만 네. 이거 나가도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다 이런 네. 얘기는 안 쓰죠. 네. 성적 따라서 이과를 선택했다라고는 네. 안 쓰고. 근데 네. 어쨌든 그렇죠. 다 이제 의사라는 게 전공과가 다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이제 질문을 저도 받는 게
의대를 들어올 때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언어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언어과를 지망을 해서 들어왔어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 변해요. 다 변해요. 하다 보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랑 내부에서 또 직접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변합니다.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오픈 마인드로 접근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쥐고 있는 카드가 많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고를 수 있으면 돼요. 쉽게 말해서 성적을 잘 받아야 그렇죠. 되는 건데. 이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수능 때 의대에 들어오는 친구들 대부분이,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의사라던가, 아니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의사를 하고 싶어, 의사를 꼭 해야 되는 명분이 있다, 이런 친구 제 주변에 별로 없어요. 선택권이 있어서 다른 과 갈 데가 없어서 왔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내 성적을 이렇게 카드를 쥐고 있는데, 내가 선택권을 쥐고 있는데 마땅한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에 제일 좋은 카드를 뽑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선택권을 최대한 많이 갖고, 그걸 고민할 시간에 사실은 어떤 카드를 뽑을지를 고민할 시간에 선택권을 내가 최대한 많은 카드를 쥐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웬만해서는 제일 좋은 카드를, 안 그랬으면 그런 거 아니고, 뭐 이러면 나는 뭐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좋은 뜻을 가지고 그러면 사실 의대 오지 말았어야죠. 예, 왜냐면 수능 볼 때도 그런 생각 가졌으면 국가 이바지를 하겠다,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그때 그런 선택을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안과를 왜 왔냐, 좋아 보여서 왔어요. 사실 좋아 보여서. 왜냐면 다른 과 교수들은, 교수님들은 수업 시간에 엄청 힘들게 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오는, 막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수술장에서 막 끝내서. 안과 교수님들은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와서 이제 뭔가 달라.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좀 여유도 있고 럭셔리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학교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착각인 거죠. 네, 그냥 내부에서 그 교수님이 그랬던 거고, 그 교수님들이 또 그랬던 거고, 실제로는 들어와 보면 다 사는 거는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 계기나 명분은 어떻게든 상관은 없다. 결국에는 뭐 좋게 얘기하려면 좋게 얘기할 수도 있죠. 다 끼워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선택권을 쥐고 선택할 순간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나한테 제일 좋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카드를 뽑으면 좋다. 사실 제일 현실적인 얘기네요, 저희가.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그 구독자분들이 막 질문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고민할 시간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곳에 에너지를 쓰면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활동이나, 예를 들면 이것도 하고 싶고 이걸 해보면 좋을까요? 저걸 해보면 좋을까요? 하면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실제 이제 병원에서 좀 이제 올라갈수록 굉장히 유능한 친구들만 남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루트가 좋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친구들이 계속 남거든요. 보면 진짜 다 똑똑하고 준비 다 돼 있어요. 그렇다고 뭐 혼자 살았냐? 그거 아니에요. 다 할 거 다 해. 근데 제 입장은 그거죠. 효율성을 쫓아서 이것 하고 저것 하면 좋을 거 하면 둘 다 하세요. 둘 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구독자 질문 중에 방학 때 뭐 실습을 돌까요? 아니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까요? 실습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 애는 약간 진짜 이상한 애, 또라이 애들 아니냐.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학회장 가보면 진짜 뭐 다 영어로 굉장히 유창하게 발표 다 하고 있고, 근데 걔만 그런 게 아니야. 다 해. 그러니까 나중에 오면 알게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큰 물에서 놀아라, 큰 물에 놀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게임방이나 당구장에 있으면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있어도 되죠. 있어도 되는데 그런 친구들에서 쟤도 못하니까 나도 좀 들여도 돼. 쟤보다만 잘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게 사람 심리인데, 과연 그쪽만 벗어나면 진짜 유능한 친구들이 많다, 실제로. 그래서 노는 물이 달라지면 보이는 게 달라지니까 얘보다만 잘하면 된다고 여태까지 왔을
왔다가 얘보다만 잘하면 된다고 왔다가 바로 옆에 보니까 이 레벨이 어느 순간 달라져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럼 걔를 같이 붙여놓으면 쫓아가야 돼요. 사람의 심리상 불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시야를 넓힐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스터디도 강력히 이제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조금 친한데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랑 꼭 1대1로 매칭이 아니라 스터디를 하세요. 네, 그래서 쫓아가야 돼요. 공부 성적이 다 똑똑해요. 성적이 안 나온다고 안 똑똑해요. 다 똑똑한데 근데 적성이랑 안 맞을 수 있는 것 뿐이지 어떤 이제 계기나 뭐가 되면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의외로 똑똑한 친구들이 많다. 이거는 그 중국어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네, 강력한 동기부여가 항상 필요한 건데 그렇죠. 예, 그게 안 돼서 또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학생 때도 당연히 그랬고 그러니까 그렇죠. 중고등학생들도 똑똑한데 공부를 막 그렇게 잘하진 않는 그런 친구들 제가 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진짜 많아요. 네. 요새는 진짜 그렇죠. 성적 자체가 안 나오는 그리고 의대 들어와서도 사실 다 교수님 말씀대로 똑똑한 친구들인데 막 공부를 안 하고 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가 그만한 동기부여를 못 찾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지금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터디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스터디를 강력 권유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이거 결국 공부는 혼자 하는 거고 당연히 혼자 하는 거예요. 저도 누구랑 이렇게 막 같이 하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국시 볼 때 처음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과 4학년 그 전까지 스터디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져요. 사실은 공부 본인이 하고 본인이 외우고 하는 건데 누가 누구 챙겨주냐 이 입장인 거죠. 똑같아요. 근데 국시 공부할 때는 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지금 쪽팔리고 이럴 상황이 아니야. 도움을 요청해서 묻어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묻어가는 게 진짜 무슨 바지가랑이 끄잡고 이게 아니라 제 공부할 때 나도 공부하는 거고 여기서 보고 제가 이렇게 공부하네. 그래서 막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어요. 내 성적이나 내 공부 방법이 그때 나오지만 고집을 부리는 건 진짜 이거는 그게 더 무능한 거다. 제가 봤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핸들을 꺾어야죠. 뭔가 좋은 방향을 찾아서. 쉽게 말해서 남들 다 족보 보고 있는데 나 혼자 교과서 파고 앉아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 또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이게 사실 그런데 교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해줘야 될 얘기들이 있어요. 오피셜하게 해줘야 될 얘기들. 원서도 사서 봐야 되고 하지만 현실적인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해줄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공부 방법이 다 있는데 교과서만 봤어. 아니, 교과서를 다 보면 낙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보고 다 준비하고 여유 있으면 교과서 보면 너무 좋죠. 그렇게 따지면 뭐 세계 평화도 올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건 그렇죠. 진짜 이상적인 얘기인 거고 현실적인 시간 24시간이고 아니 데이트도 하고 싶고 뭐 이런 결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맨날 도서관에 앉아서 24시간 공부하다가 부모님들도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그렇죠. 환자들도 그런 친구들이 오면 알아. 이 사람이 앞뒤가 꽉 막히고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 그럼 누가 인정을 받을 거냐? 그런 친구들은 한계가 올 수 있어요. 본인이 느껴요. 아, 내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고 싶고 하면 그 와중에 효율성에 너무 집착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할 거 하고 그 시간에 노세요. 예. 그리고 사람들 많이 만나볼 수 있으면 만나보고 데이트도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해보고. 효율성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니까 사실 효율성을 낼 수 있다면 그게 비교를 낼 수 있는 시간을 또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거를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똑똑한데 아까 얘기했던 동기부여 1순위 동기부여 1순위 동기부여. 그것도 능력이에요. 왜냐면 환경이 변할 때마다 동기부여를 본인이 찾는 거거든요. 내가 고등학생 때, 뭐 재수생 때, 전 재수를 했지만 재수생 때, 예과생 때, 본과생 때, 뭐 인턴, 레지던트 다 똑같아요. 상황이 변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동기부여를 찾아야 돼요, 본인이. 예, 본인이 찾아서
해야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 큰 물에서 노르라고 하는 게 제가 네. 예전에 빅5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예 네. 그냥 자기 병원 가라 이 뉘앙스로 제가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진짜 과 선택에 집중해서 하는 얘기고 나중에 펠로우 때 가세요. 펠로우 때 진짜 저도 펠로우 때 갔거든요. 가보면 동기부여는 확실히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큰 물에서 노는 것도 괜찮다. 근데 그게 제일 동기부여 찾기 쉬운 방법이죠. 유능한 사람들 옆에 가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똑똑한데 도대체 네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렇게 한번 부딪혀 보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어느 순간 성장해 있을 거예요. 이 또 질문 들어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일단 전망 있는 과에 대한 얘기 많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이 과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지금 다 네. 그걸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저는 그렇죠. 저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상포진 한 번 걸린 게 과 어플라이 할 때. 네. 그리고 저는 어플라이 턴을 픽스 턴을 지원했었고 마지막 인사와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예를 들면 저녁 7시까지 이제 인사하러 와. 그러니까 네. 그때만 해도 픽스 턴이 있었던 거죠. 네. 뭐 여름쯤이었나?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랑 막상 돌았을 때는 좀 다른 거예요. 느낌이. 안과 아니고 다른 거였죠. 또 다른 거야.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주차장에서 밖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뭐 7시까지 와 했는데 7시에 전화했어요. 치프 선생님한테 죄송하다. 나 못 가겠다. 한번 엎으셨네요. 간다고 했던 그렇죠. 거를. 그때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정확히 시기는 기억이 안 돼요. 예를 들면 7월에 어플라이를 하고 어플라이 턴을 뽑는다고 하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바로 전달이 외부 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파견 인턴. 외부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병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학부랑 이제 수련을 한양대에서 나왔는데 네. 보통 한양대면 한양대 서울이랑 구리병원에서 이게 계속 요새는 어떻게 모르겠네 로테이션을 계속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예 인천에 있는 다른 병원에 파견을 한 달, 뭐 2달, 뭐 제주도 이런 데 이제 가는 게 있거든요. 진짜 외부 병원인 거죠. 협약을 맺어서. 네. 예를 들면 지금 신기하네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카톨릭 국제성모병원에 국제성모병원에 인턴을 들면 한 달 정도를 예를 들면 정말 낯선 병원에 가는 거예요. 협약을 맺어서 이제 국제성모에서. 근데 거기 있으니까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한테 내가 야 그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소문이 쭉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혼자 한 달 동안 외부 파견 그때 인천이었는데 인천에서 한 달 동안 엄청 몸은 널널해. 파견이니까 비교적 널널한 거죠. 한 달을 고민하니까 대상포진이 나더라고요. 대상포진. 대상포진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때 인턴 들고 있는데 제가 그냥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피부과를 간 거죠. 또 이게 뭔가 이상하다. 네. 보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냐. 로컬에 간 거지. 그냥 개인 피부과를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걸렸어요. 근데 그 정도로 스트레스는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플라이턴, 픽스턴이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이제 의사표현을 했던 거죠. 이과에 난 가고 싶다. 그렇죠. 근데 막상 돌고 시간이 다가오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이과를 평생 하기에는 나랑 안 맞는다. 내가 그 전부터 생각을 해왔었던 과인데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픽스턴 된 친구들끼리 합격된 애들끼리 뭐 7월이면 뭐 7월이 8월인지 어쨌든 다 와 인사해. 근데 이제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까지 많은 조언도 요청을 했었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요청을 못하지만 외부에 실제로 현업에 있는 분들 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서 하니까 다른 과가 더 쉽게 말하면 전망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의미나 이런 걸 찾기 더 좋다. 조언을 받았고 했었죠. 사실 안과는 그렇게 해서 군대 갈 각오로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생각은 하고 있었죠. 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나는 이걸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군대를 갈 때 가더라도 근데 엄청난 스트레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가면 가야죠. 예, 그 뭐가 대수야. 근데 그때는 그게 그때는 아니죠. 엄청난 스트레스야.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근데 지원하셨던 과가 어느 과인지 혹시 그 여쭤봐도 당시에는 될까요? 저는 네.